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5시 반이 돼서 우선 이 시간까지 참석하신 우리 자유우파 활동가들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브들과 청년들과 함께 유튜브 공동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떤 발언이든 좋은데 발언 시간은 1분씩 해야 한다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옆에 앉은 강영석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동시에 1분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용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와 KNL 유튜브를 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고성욱 박사님하고 방송을 쭉 같이 하면서 지난 탄핵과 계엄 이 과정을 함께 거쳐왔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난 겨울 뜨겁게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4월 4일날 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간 정신도 없었고 좀 헤매기도 했는데 그래도 6월 3일날 또 대선이 잡혔고 그 대선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오늘 지난 결과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마이크를 우리 옆에 원영석 변호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패널로 많이 나오지만 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 전문 유튜버 원영석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저번에 4월 4일에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고 그런데 다시 또 대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김문수 캠프의 뉴미디어 단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서 그것이 우리 김문수 캠프의 어떤 발전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그 대선으로서의 가는 길까지 미랄이 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제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 계신 원영석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캠프에서 오신 분은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치킨은 혹시 원래라면 김문수 후보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왔더니 진짜 닭이 있어요. 치킨. 이 꽁 대신 닭이 온 닭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치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향응 문제는 바로 선거법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성구 TV가 여러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영화 개봉 준비하다가 또 아스팔트로 나온 영화감독 박철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일 먼저 탄핵 인용된 다음 날 자규모 교수님들과 이제 기자회견에서 탄핵 불복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40% 이상 끌어올렸는데 이 끌어올린 동력을 그대로 이어가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찾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제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그날 처음 외쳤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지금 윤어게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태원에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또 그들고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동력을 우리가 애국 우파의 동력이 살아나 있는데 대통령이 비록 임명되었지만 이 부족한 사법부 우리가 반드시 사법부를 탄핵해야 되는 운동을 전개한과 동시에 또 다음 정권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50%까지 끌어올린 이 지지율을 그대로 기반으로 몰고 가서 그 동력으로 우리의 또 우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 마이크를 쓰시죠. 저희 마이크는 이리로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심리학하고 상담학 강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회 제가 사무총장을 좀 맡아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그 변호인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 거기서 4시부터 5시까지 기자회견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그 보람 없이 인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제가 이렇게 듣고 저도 정말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건설적인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좌파 회사 밑에서 영상 만들면서 샤이 보수 생활을 이제 상경하고 나서 한 10년간 있다가 그 살다 보면 찢을 수는 있지 라는 노래 200만 조회수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회사에서 뭐 잘리다시피 뭐 이렇게 합의해서 했는데, AI로 음악 만들고 뭐 나름 뭐 목소리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최근에는 국민변호인단에 매주 이렇게 주제가 만들었었고.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다들 슬픔을 받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4일, 3일 만에 대통령 다시 돌아오셔라, 재출마하셔라, 윤호기 또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을 사람 과연 누구인가 확인하고 싶다. 그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적, 2030이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기적을 국민의힘에서는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이 제발 나와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2030을 붙잡고 싶다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 대선팀들 우리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반국가 세력 대출이고 윤석열 대통령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유튜브 한야의 우회전 운영하고 있는 공영은입니다. 저는 20대 여성의 시각으로 좀 자유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고작 4개월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패배를 맛보고 이 자유라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지를 이어갈 후보님을 찾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길 방법을 찾고 싶어서 보수파 선배님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조언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힘내가지고 꼭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자유의 의지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최시아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만 22살 최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달부터 윤석열 대통령님의 진실성 하나만을 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4개월 동안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제 헌법재판소에서 진짜 정치적 판결에 따른 그런 사기 탄핵을 주면서 솔직히 그때는 패배감을 많이 느꼈지만 더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좌파 카르텔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카르텔에 혼자 맞서 싸우신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정말 반드시 끝까지 저 반국가세를 척결할 때까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시 복귀하시는 게 솔직히 제일 1순위로 바라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속 외치셨던 그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세력 척결,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된 언론과 입법부, 선관위 이런 부패들을, 사법부 부패를 전부 알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생각을 했고,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50% 절반 이상이 지지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 주권이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의 주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투 하나는 졌지만 앞으로에 있을 가장 큰 전쟁을 우리가 자유우파 시민들이 꼭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영리하게 잘 싸울 수 있을지 그 방안 같은 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외치다가 200명 되는 청년들이랑 지금 모여서 탄핵 반대 활동했었던 탄대청 대표 권예영입니다. 8대0 숫자 봤을 때 이제 낙담할 시간 없고, 이게 현실이다. 8대0이 그러니까 5대3으로 기각 이런 것보다 8대0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오히려 직시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좌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남침을 해야 하는지 처절하게 맛봤는데, 장애투쟁 해봤자 소용없다. 장 내로 들어가야 된다.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플레이어들이 띄워주는 거 아니다. 그러면 실력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파들이 했던 거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좌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커리어가 되고 돈이 되고 먹고 살 수 있고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건데, 보수는 그게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태계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아무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뛴다고 해도 짧아야 20년. 우리 20대들이 40세, 50세 돼서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키를 잡는데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대한민국 남아있을 거냐. 되게 난관이 많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전 청년이니까, 어른분들의 입장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좌절할 수 없고, 우리는 무조건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가야 된다. 왜냐면 그쪽에 계속 남침을 해오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 수세적인 태도,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 공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냉정할 수도 있지만 우린 집단이에요. 무리고 관중이고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인 게 활동으로 이어지고 커리어로 이어지고, 그게 장래 투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년들 정신 차리고 그냥 지금 집회하고 행진하고 시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여야 되고, 동아리 무조건 대학교에 등록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책 한 권도 괜찮으니까 교육 커리큘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 어렵지 않잖아요. 동아리에서 배웠던 거 그거 하면서 좌파들이 했던 것처럼 야금야금 생태계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0, 50 세대로 섰을 때 우리가 그 결정권 가진 자리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할 거고, 계속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청년들이. 우리가 단일화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 보수 단일화할 수 없고, 그 우리한테 키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계속 목소리 내는 거밖에 할 수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대청 저희 멤버들은 마이크가 꺼졌는데, 탄대청 멤버들은 이제부터 조직화를 해서 교육이랑 탄탄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단체를 출범하고, 그리고 저희도 수익화하는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이 에너지와 활동들, 직장 그만두고 왔고 직장 병행하면서도 하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그냥 돈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고 돈 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 생계가 가능하고 에너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디어 내셔서 내가 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이 보수 활동을 이어가시는 접점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유튜브 키는 거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머리를 많이 쓰셔서 내 개인의 이 에너지가 단순히 시위에서 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물 뿌리는 거 아니라 쌓아가는 거. 그거 좀 고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 또한 팀원이랑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조직 활동을 해 나가고 앞으로 멀리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그냥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걔네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계속 나누고 계속 생각을 말하고 전략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냥 개인이 혼자 가진 열망? 이거 금방 사고로들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 중심으로 대학교별로 모임 만드시면 좋겠고, 탄탄청도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같이 그 청년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탄핵 때도 탄핵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탄핵 때도 탄핵의 중심에 서 있게 돼버린 정유라고요. 아시다시피 좌파한테 맨날 집회 나가서 욕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 9년 전이랑 지금이랑 저한테는 그대로의 재방송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라도 다르게 만들어보자 해서 4개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열심히 뛰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똑같이 됐죠. 그래서 저도 멘탈 나가서 주저앉아서 엄청 많이 울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아니고, 저는 9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가 이만큼까지도 솔직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도 이미 괴멸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더 전보다 살아나고 인공상공들이 더 많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원래의 자리로 뿌리 깊은 고목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지하에 있는 호프집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와이파이나 이런 게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또 버퍼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댓글에 두 가지 걱정하시는데, 하나는 그 말하는 사람 말고는 좀 먹으면서 하시는 게 어떠냐. 이 명경호프에 우리가 이 치킨을 윤카 치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진짜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인사한 걸로 벌써 30분 지났는데 30분 남은 30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인사만 한 게 아니라 인사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다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30분을 효과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왜 그 김원수 캠프에서 일한다는 사람만 나와 있냐? 이게요, 아침 생방송, 저희 10시 하는 생방송 중에 이 모임이 성사가 됐고, 그때까지는 원영석 변호사는 자유파 유튜브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초청이 됐는데 그 사이에 김문석 캠프에 들어가서 인사드린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누구든 좋으니까 먼저 손 드시고 자기 주장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과거를 짚어보고 울분을 토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당장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리고 많은 자유파 시민과 청년들이 울부짖고 있는 윤 어게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자유파 진영의 공론화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믿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이 다 같기 때문에 다들 지금 급하게 모이신 거잖아요. 주제를 거기에 맞춰서 누구든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고, 다음 발언은 어쨌든 1분씩 좀 짧게 한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원칙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저요? 네, 정유라님. 이게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너무너무 가짜뉴스를 많이 올리고 선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문제가, 그쪽에서는 고소고발을 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아닌 뉴스, 예를 들어 뭐 권 여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라든지
대통령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도 후보자가 나올 텐데 그냥 아니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걸 법적 조치를 제대로 하고 언론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가고 그렇게 좀 언론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쓰고 나면은 지금은 아무런 반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경찰한테 당하고 그런 거 다 고소고발 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이런 식이 되니까 집회 경찰들이 우파는 개무시해요. 좌파는 건드리면은 자지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법적 싸움을 좀 진지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여기 변호사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특히 원영석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을 주로 했던 그 법률 그 네거티브 대응 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짧게 드릴게요. 네, 뭐 그 확실히 이번 그 우파 집회를 통해서 우파 시민들이 많이 각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과의 직접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잊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해서 결과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거를 많이 방안을 연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또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에서 제가 그런 가짜뉴스 고소 고발을 많이 했고, 근데 또 당에서 하는 것만 하기에는 당은 어쨌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민단체 쪽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좌파하고 우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그 민변이라는 조직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사실은 그 우리 보수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잘 되진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서부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실 때 그게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절대적으로 그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변호사에 대해서 그 비용을 안 주고 무료로 하는 것, 그런 문화, 그게 굉장히 이 생태계를 파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민변이 돈을 받습니다. 변호사들이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민변은 작은 돈이지만 받고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성의가 있든 아니면 경력이 연차가 조금 젊든 아니면 뭐 복인이 있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번에 만들었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네, 일단 뭐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게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윤심이 무엇이냐, 윤어게인의 핵심은 윤심입니다. 이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우파들을 결집시킨 원동력의 근원점은 윤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일어났던 이 청년 세대들과 이번에 탄핵반대에 나왔던 모든 시민들이 그 일어났던 그 동력을 그대로 이어가서 이 선거를 이기는 데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게 지금 토론의 제일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부정선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선관위 맡으려고 하는데, 선관위 이 팀인가 그쪽에서 이 우리 선거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또 조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정재현 박사나 여러분들도 통해서 나타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선관위 일단 국힘이나 우리 우파에서 선관위에 우리 대표를 우리 후보를 뽑는데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되고 그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수개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언하는 분이 누구냐는 질문. 영화감독 박철현입니다. 네. 김치 영화 개봉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목격자 케인. 네, 마이크. 열심히 치킨 드시다가 습격당하셨어요. 이름이 잔뜩 있는데 마이크 잡기 죄송해가지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귀한 자리인데 짧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박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재료들을 다 쏟아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 의견이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1월 달에 51%까지 만들었던 우파 결집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혹은 그 결집이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으면 6월 3일 선거 날까지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져오지만 중요한 건 결국 최재수호는 6월 3일 날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결집을 어떻게 만드냐. 아무리 생각해도 2022년 선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국민의힘 스스로 정권을 쟁취할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대스타를 모셔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이에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후보가 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때문에 경선 흥행이 너무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 흥행하지 못할 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에 미쳐있고 정말 뭉쳐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기성 정치인에서 누구에서도 보지 못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유대한민국 체제수호하겠다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치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번 대선에 접목하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승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좀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마이크 들고 자기소개하고 지금 토론의 주제에 맞게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야, 마이크 좀. 그냥,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 아이돌입니다. 일단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고성국 박사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 회복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지금 잘 쉬고 계시고 아버지 또한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신데 이따가 이태원 행진할 때 그때 차로 해가지고 화력을 좀 더 해주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피해 안 주고 이 자리인 만큼 저도 좀 장난 빼고 좀 진심으로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 중에 또 저랑 같이 방송 출연했던 시아도 있고 여기 뭐 유라도 있고 그리고 원래 같이 출연하기로 했던 꼬꼬좀비 또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옆에서 지금 매니저 역할 잘해주고 있는 코치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지금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재명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거고 저는 지는 싸움 하고 싶지 않고 이기는 싸움 하고 싶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예, 그러세요. 예, 드럼통 타이거. 예. 예, 드럼통 타이거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목격사 K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윤 어게인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이 좀 아직 정리가 완전히는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라이브 방송으로 윤 어게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욕을 그래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윤 어게인에 세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데 세 가지가 합쳐서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윤 재출마 가능성 타지인에 대한 이야기가 굴러가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좌파들이 맨날 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가 떴는 것과 같은 우리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맞불 작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가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픽을 받자, 시그널을 받자 이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는 이 윤픽이라고 줄일게요. 그 뭐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픽이 대선은 저 무지랭이들, 좌파들, 일종의 비명계 좌파들, 그리고 제가 중도라는 표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중도한다는 거 중도정치를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 무관심층을 줄여서 중도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중도들과 저 비명계 좌파들한테는 윤픽이라는 걸 받은 후보가 나오게 되면 내란 부우두머리라는 키워드를 붙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든 붙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잡고 많은 분들 보시니까 긴장이 조금 됩니다. 네, 그래서 윤픽은 그 이제 이 표현도 제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대선은 쟤도 한 표고 저도 한 표예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쟤들은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에 저희는 이거를 예전에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당하고 나서 탄핵 무효, 박근혜 복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진통제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에 정치 압박을 못 넣었기 때문에 문재인 40%를 저희가 문장을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윤어게인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단순한 진통제로서 이건 저희가 지금 현실은 이재명 정권이 어떨까를 상상을 해야 되는 지금 현실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와 있다는 현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했고 제가 많은 분들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도 여러분들한테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아야 되는 거는 이재명이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는 황교안 총리님 지금 뛰어드셨고 다른 후보들도 뭐 경선 레이스를 하고 많은 분들이 경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에 많은 관심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한동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동훈과 싸우고 있는데 윤스피릿은 국민들이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선과 이제 본선까지 압박을 넣는데 그래서 네. 윤어게인 키워드보다는 윤스피릿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나 네, 그러세요. 저기 목격자 K, 예, 짧게. 대화 나누면서 네, 이제 그러세요. 제 의견을 수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이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한 것에 이미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냐면 만일 그걸 우리가 잊고 덮고 넘어가면 그 전장에서 지는 순간 그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는 이 당은 윤석열이라는 그림자를 걷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어떤 성향의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래요. 윤석열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미칠 듯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선거하는 방법이다. 예, 드럼통 타이거님이 좌파의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는 프레임 이거를 우리 자유파 후보한테도 덮어 씌울 빈비를 줘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게 목격자 K님의 주장이십니다. 이 두 가지 의견 다 저는 아주 경청할 만하고 또 검토해야 할 만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아니요. 그 사이에 우리 멸공 페스티벌 그동안 쭉 이끌어 오신 김정식 님이 오셔서 짧게 말씀 좀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국민의힘에서 청년 대변인했던 김정식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을 넣는 거는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지지층의 열망을 그동안 이 탄핵 전국에서 어떻게 그 열망을 담아왔는가 혹은 외면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마당에 이제 2개월짜리 초단기 릴레이 이제 선거가 전쟁이죠.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성국 박사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어떤 후보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되든가 아니면은 국민 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참석했고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는 이런 얘기를 적들이 다 듣게 왜 공개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구별합니다. 정치 노선 투쟁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어떠한 지점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정치 노선으로 모아가는 힘을 함께 쏟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그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실행하고 구현하는 아주 디테일한 이 전략 전술들 있잖아요. 그건 적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 상황은 올바른 정치 노선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정치 노선이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더 공개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치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토론회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성호 팀명은 그런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 유튜브 생방송 댓글창에도 지금 좌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또 배신자 입당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지금 역공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 감독님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마이크 이거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1대1 후보가 어차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떨거지들만 몇명 끼어들겠지만은 결국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 뭐 어떤 이 조작선거에 의해서 선관위 조작선거에 의해서 한동훈이 된다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위가 있다고 많이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심이 확실하게 빨리 결정돼야 방향성을 잡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뭐 51대 49가 되든 확실한 어떤 방향성으로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윤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뭐 좌파들이 어떤 키워드를 내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재명에 대한 키워드하고 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건 전략적인 문제이고 어차피 대선 구도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현대청 권예영입니다. 저도 윤어게인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첫 번째는 윤어게인만 외칠 때는 인물 구도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어게인 외치면서 그 가치에 대한 언어의 선언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어게인만 외쳤을 때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내란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을 벗기고 우리가 외치는 그 세력의 지지 기반을 다음 대선 후보가 바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싹 흡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윤어게인을 외칠 때 했던 말이 우리가 그 비리가 많은 부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뭐 이런 거가 여러 가지 같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수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선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윤수필에서 담을 언어의 체계를 일단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의 몫은 일단 우리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들의 몫인데 단일 후보가 되고 나면 무조건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일단 이재명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에 관한 것인데 이거 보수 안에서 한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전투표의 장점이 있기는 해요. 내가 내 본고장에서 당일 날에 투표하기 되게 힘든 일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일 날
너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상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단 하루 만에 우리가 모든 확률을 걸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투표가 며칠 있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전투표의 가장 큰 단점이 좌파들이 공작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막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투표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전략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다음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권영영님, 윤 어게인 좋은데 그게 아까 윤석열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는 핵심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 핵심 가치, 대한민국 자유파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어게인이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선 말씀들에 조금 더 첨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윤 어게인 정신이 계속해서 알려지려면 그 계엄의 정당성을 우리가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우리가 뭐 내란 프레임 씌워서 그걸 벗기려 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은 또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를 선동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든 뭐 윤 어게인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이 그런 탄핵 찬성자들을 확실하게 청년 표심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준석도 2030 노린다, 한동훈도 무슨 군수청이라면서 청년 노린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들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채널 걸고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 정신이라는 것을 계승한 사람만이 뭐 경선을 노리든 아니면 여론조사 상에서라도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2030이 이번에 많은 집중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 좀 무리였어,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 한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을 저는 좀 청년 유튜버로서 보이려고 하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 계속해서 알려져야,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그와 동시에 뭐 윤스피릿이든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지 다음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51%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 과정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복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면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프레임을 무서워하지 않고서.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좀 청년 유튜버로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섭할게요. 네. 이게 마이크가 짧아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하려고 일단 섰는데, 그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왜냐면은 투표율이랑 그런 게 너무 일정한 비율로 잘못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보궐선거 하나 또 대패했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지금 우리가 2달 안에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없게 만들자,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사전투표는 보수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박 대통령님도 억울하게 탄핵 당하시고 윤 대통령님도 억울하게 탄핵 당하셨잖아요. 근데 좌파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어요. 윤 대통령님이 이제 박 대통령님이랑 저희 어머니를 뭐 잡아넣었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니고, 친박과 저는 친윤이 연대를 해 나가면 정말 진정한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두 분들이 서로 용서하시고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친윤들이 잘 이렇게 연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지키고자 했던 가치, 부정선거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그런 후보를 보수 대통합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다음으로 잘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권영님과 또 정유라님이 사전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단 통일해서 해야 돼요. 대개 후보나 정당은 사전투표를 합시다라고 캠페인을 하게 돼 있어. 거의 그 관행적으로. 그런데 우리 자유파 시민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순간 혼란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할 거면은 후보부터 우리 자유파 시민 전체가 안 한다고 결의하고 진짜 안 해야 돼요.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어저께랑 엊그저께 선관이랑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을 했는데, 뭐 한동훈, 뭐 흔히 말하는 뭐 개딸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한딸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모이지도 않았고 네, 그 좌파 애들만 설치고 다니고 뭐 니네 대가리 지금 뭐 파면됐는데 막 약 올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기도 안 차고 그리고 뭐 쌍권이라 그러죠. 권영세랑 권성동이 지금 뭐 한동훈을 뭐 후보로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뭐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김문수가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도 안 차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모르겠고 더불어 만진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우리나라가 빨갱이가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저는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 끝난 후에도 저는 여기서 목숨을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일어서야지 자유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한 이틀 쉬면서 생각 정리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보수가 어쨌든 통합이 되면은 무조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때 이재명이랑 싸우시면서 투표한 사람이 3,200만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더 화가 나가지고 투표를 더 하면 더 했지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건데 지금 이게 단일화가 안 되고 마지막에 투표장 가가지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경선을 저는 좀 더 치열하게 하고 거기서 승복을 해서 근데 전 정말 더 무서운 거는 한동훈이가 요즘 이제 슬쩍슬쩍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당 부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속보를 내가지고 봤는데 저는 단일화가 한동훈이 되면 사실은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토론 중에 목격자 K님하고 드렁큰 타이거님이 사전 토론을 하고 오셨는데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좀 보이셔서 두 분께 1분씩.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입장 차이는 아닙니다. 입장 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입장 차이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좀 해주세요. 네, 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토론이 괜히 분란의 시작이 돼서는 안 되니까 1분씩 시간 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윤 어게인이 담겨있는 정신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싸움은 저들이 20년, 30년 동안 바닥을 깔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존버를 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몽령을 받잖아요. 계엄으로 이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봤지만 사실 대통령 사면, 국방부 장관 사면, 서부지법 청년 사면 뭐 등등등 사법 카르텔, 경제 카르텔 뭐 등등등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저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그때처럼 5년 계획, 10년 계획 우리가 약자예요. 우리도 존버를 타고 10년 계획을 세워야 오히려 더 빨리 당길 수 있어요. 이걸 2년 안에 3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윤 어게인에 담겨있는 정신 기억하고 알고 있고 제가 감히 지금 윤 어게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놓고 제가 이건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윤 스피릿은 국민이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윤 어게인이라는 키워드 안에 윤 스피릿이 담겨있고 이게 주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근데 윤 스피릿이라는 거를 저는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윤 어게인이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재출마라는 오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스피릿이 담겨있다면 저는 윤 어게인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말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제가 이 마이크를 좀 고사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이제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재출마까지 열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합니까? 선관위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촉구하는 것이고 결국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혜로운 결단으로 결정하실 거예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굳이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윤어게인의 의미는 재출마를 원할 정도로 이 지지의 강도가 정말 거세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민운동에 엄청나게 화력이 강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깨어나티브 김성선 교수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린다면 이런 얘기 다 좋지만은 제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거든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고 우리가 계속 주장할 것이 뭐냐면 수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를 같이 진행하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일 만약에 당일로 만약 바로 수개표를 해가지고 바로 정산을 해요. 미리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네. 그것만 주장하면 반드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정치 무관심층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키워드를 이재명은 안 된다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더 크게 민주당은 안 된다로 가서 이거를 되게 트렌드하게 밀고 나가서 왜냐면 2위 대선 때도 제 주변 무관심층은 이재명 정가 사범 뭐 이런 키워드만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연습을 찍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알려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 민영배도 1, 2, 3 특별개헌 특별법 만들려고 막 가두 연설을 하거나 내란 지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내란 어쩌고 유포하면은 다 처벌을 하겠다. 이게 얕게만 보면 그냥 연설하고 대학생들 시국선언한 사람들을 그 세력을 어떻게 좀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진짜 우리 보수 세력이 커지는 걸 그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쟤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2030이고 2030의 트렌드를 알고 이걸 이끌어가니까 이 판도가 뒤집히는 걸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어른들이 청년들을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이 주도권을 잡고 정말 이 보수 세력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정말 더 커져서 우리나라 정말 보수가 다 대세인 것처럼 해서 진짜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년 전에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그 핵은 핵폭탄이었습니다. 그 핵폭탄이 터지니까 방사능 낙진이 전국에 떨어져가지고 오염된 폐허만이 남았어요. 풀뿌리가 하나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를 제가 느끼고 이 계모, 이 각성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 핵은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폐허가 아니라 거룩한 폐허가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은숙 변호사가 그래도 마무리 장을 닿는 마무리 짧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달에 그 뜨거웠던 열정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다시 되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재명은 정체되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002년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당시에 제왕적 야당 후보였던 이해창을 노무현이 이겼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되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달 동안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내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좌파 것들은요, 아까 우리 조직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좌파 것들은 조직이 살아있고, 자기들 간의 공동구조가 살아있어요. 지그들끼리 진짜 죽일 듯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 찍소리 안 하고, 함께 행동하거든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그 공론 구조가 많이 파괴됐어요. 명방가 중심으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론 자체가 권리적거리에 있는 장애물처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담론을 구사하는데, 이 담론이 국민의힘이라 그러는 제도권 정당 안으로 침륜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의 공론은 국민의힘 당 밖에서 만들어지고, 그거에 국민의힘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은 아주 수준 낮은 수십 년 된 낡은 이 기득권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시작한 광화문 투쟁은 자유우파의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남동 대처, 또 자유우파 공론의 장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뭐 그냥 모여가지고서 소리만 꽥꽥 질렀던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단에 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개몽된 거죠. 이 담론, 그 자유우파 공론이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 구조에서 또 실종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오늘 우리 자유우파 청년 유튜버들과의 결론 열어놓고 시작하는 이 간담회를 생방송으로 시작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유파의 진정한 이 공론의 수렴을 통한 올바른 정치 노선 확립과 그 올바른 정치 노선을 향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유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 다 우리 조용히 다 먹었습니다.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와 같은 자유파 정론, 자유파 공론을 수렴하기 위한 이런 토론 자리를 최대한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